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128회 컴퓨터 응용 기술사를 맡은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125회 정보관리 기술사입니다. 네, 요번 3교시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도 많이 나왔고, 뭐 융합하는 문제, 그리고 좀 깊숙이 세부적으로 물어오는 유형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차별하기는 어려웠던 특히 3교시가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응용 3교시 1번 같은 경우는 계층 구조의 통신 프로토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다음 각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나왔고, 오름 제어와 흐름, 그다음에 데이터 전달 방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목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개요를 풀어줘도 되지만 지금 지문에서 물어보는 어, 질문들이 많으므로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데이터 전달 방식을 작성을 하고 개념 및 유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좀 무던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오류 제어 같은 경우는 오류를 검출하고 재수정, 재전송, 그다음에 FEC, 그다음 BC 이런 부분, 흐름 제어에선 이제 전송 속도 차를 위해서 요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흐름 제어고, 스탑 위드나 슬라이딩 윈도우가 있죠. 다음 전달 방식에서는 브로드캐스트,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키워드를 명확히 좀 적고, 최소한 이제 아무래도 2교시형이다 보니까 키워드가 많지 않아도 논리적인 흐름을 가져가면은 어, 좀 읽히는 답안이 된다면은 오히려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이제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이 기본적인 OSI 7 레이어의 중요성이 증대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유추하고 있습니다. 네, 오류 제어 유형으로선 전진 오류 수정과 후진 오류 수정이 존재하고요. 뭐 세부적인 기법으로서는 뭐 되게 종류가 많죠. 뭐 이런 거를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전부 다 적으라는 건 아니고 한 페이지 정도에 정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류해서 정리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선 좀 도식화가 더 많이 들어가면은 좀 채점자도 보기 좋고, 이제 저도 이제 수험자도 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해도 중요하지만 도식화를 한번 해보면서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흐름 제어와 데이터 전달 방식인데, 흐름 제어에서는 뭐 스탑 앤 위드, 슬라이딩 윈도우, 스탑 앤 위드는 에크만 던지고, 슬라이딩 윈도우는 버퍼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전송하는 방법이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그냥 유형만 정리를 해서 밑에서는 이제 이달락의 나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전달 방식은 저는 좀 다르게 적어봤어요. 뭐 호스트 기반으로는 스타형, 트리형, 링형, 완전형, 규천형이 있고, 네트워크 기반으로는 브로드캐스트,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이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네,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1번 문제가 OSI 7 레이어에 대한 문제였다면은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TCP 프로토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TCP 헤더, 그 다음에 TCP 헤더에 포함된 제어 플래그 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 목차는 TCP 개요, 이게 어떤 레이어에 존재하는지, 이제 OSI 7 레이어와 그다음에 TCP IP 모델에서 어떤 부분에 이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있는지 개요를 크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 TCP 헤더, 그리고 TCP 프로토콜에 존재하는 그런 스택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TCP 제어 플러그에 대해서 각 종류를 설명해주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솔직히 4단락은 조금 이제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뭐 TCP와 UDP의 비교를 설명을 했지만
뭐 사람마다 조금씩 관점이 다르니 자신의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게 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CP와 보통 UDP를 많이 비교를 하니까 좀 무던하게 좀 목차를 한번 잡아 봤어요. 요런 식으로 저는 잡았고, TCP는 연결 지향이고 신뢰성, 순서 보장, 스트림 방식이고 세그먼트 방식이죠. 헤더 같은 경우는 소스, 데스티네이션, 시퀀스 넘, 그다음에 에크넘, HLAN, 그다음 리버시드, 컨트롤 플래그, 윈도우 사이즈, 체크섬, 요란트 포인트 요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제어 플러그에는 뭐 URG, 에크, 푸시, 리셋, 신, 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6가지. 출제 배경은 뭐 1번하고 솔직히 1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 같고, OSI 7 레이어 4계층에서 핵심 프로토콜을 숙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묻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답이 좀 있죠.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키워드를 어, 채점자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OSI 7 레이어와 TCP IP 프로토콜에서 동일한 레이어를 가져 4계층에서 사용하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 둘 다 있고, 보통 TCP하고 UDP 이렇게만 쓰죠. TCP하고 UDP.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개요 부분에서 TCP, UDP 부분을 보여주고, TCP와 TCP에 대해 설명을 하고 UDP와 이렇게 다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TCP 헤더 같은 경우는 이제 IP 헤더, TCP 헤더, TCP 데이터 이렇게 되는데, TCP 헤더는 보통 20바이트, 8인치 포트 번호, 목적지, 시퀀스 넘, 그다음에 에크, 그다음에 HLAN 예약, 요 부분이 빨간 부분이 이제 컨트롤 플래그예요. 이 부분이 있고 윈도우 사이즈, 잭슨. 그래서 보통 이제 TCP 헤더에 대해서 이런 헤더에는 이렇게 존재하는 헤더에는 이런 구성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면 어, 정확한 답안이 나오고 좀 논리적으로 좀 흐름이 맞는 답안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응용 3교시 3번인데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는데, 실제로 증거를 수집하려면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 프로그램에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증거 수집 방법을 물어봤어요. 가에선 네트워크 증거 수집, 시스템 증거 수집, 응용 프로그램 증거 수집 했는데, 저는 목차 같은 경우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네트워크 증거 수집 방법도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것이고, 그 종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기법들을 쓰는지, 또는 뭐 각각 다 툴이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목차는 그냥 단순히 지문에서 주어진 대로 목차를 끌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포렌식이 좀 사용자들한테 많이 일반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수험자들은 어느 정도 작성이 다 된단 말이죠. 차별화를 하려면은 문제 선택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라면은 1번, 2번 그 다음에 뭐 3번, 4번을 결정할 때 좀 처음에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거나 팩트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그 뒤는 이제 좀 이런 썰풀기 문제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점수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론 네트워크 부분에 솔직히 라우터, IPS, IDS, 와스 웹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알고 있으면은 더 도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시스템도 뭐 응용 프로그램, 이제 운영체제, 프로세스, 디스크 포맷 타입, 뭐 응용 프로그램 웹브라우저 많이 쓰죠. 그다음 캐시, 쿠키, 다운로드 내역, 요즘 인스턴트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트홈 같은, 뭐 이메일도 뭐 아웃룩 많이 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디지털 데이터의 법적 증거물을 활용하는 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한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어, 개인적인 의견을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개요 부분에 좀 요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좀 그냥 간략하게 표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5원칙 우리 다 외우고 있요 정제심 연무, 뭐 사증포조 정보 막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먼저 표현을 해주고 가면은
그래도 포렌식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낌을 더 줄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걸 좀 표현을 하고 들어가고 싶네요. 네, 보면은 이제 포렌식에서 네, 포렌식이 이제 선별 수집 요런 부분이 다 있죠. 네트워크, 운영 프로그램, 운영 체계, 요런 할 시스템 데이터 요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 포렌식을 하는데 이제 포렌식이 끝났어. 근데 포렌식을 하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안티 포렌식을 어, 마지막 단락에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답안을 좀 어, 논리적 흐름을 가져가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니고, 네, 4번 문제는 이제 AIS에서 인공지능 관련 클라우드를 말하는 건데, 네, 요즘 뭐 AIS, 이제 AI를 이제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라도 인공지능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빠르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AIS고, 솔직히 이게 좀 요번에 질문에서 뭐 AIS 개념, 특징, 뭐 AIS 구조, 아마존 웹서비스와 렉스 이런 부분 나왔는데, 솔직히 답은 조금 실무적으로 많이 해본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뭐 가나는 솔직히 이게 다 풀 수 있는데 다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도 좀 유추하면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답은 좀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AIS는 뭐 클라우드, 엣지 AI, 학습 및 모델링을 한 AI 엔진이 있고, 뭐 애플리케이션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구조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 인프라, AI 플랫폼, AutoML, APS, 그다음에 AI 서비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퍼스선 리즌으로 이제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서비스를 하고 예측 서비스, 사물 탐지 학습 뭐 이런 것도 제공하죠. 요즘에 되게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그 단순히 웹 서비스를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10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실무를 해봐 사람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존 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요번에 이제 문제 나오고 나서 알았어요. 이 렉스가 대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이게 대화용으로 음성 및 텍스트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이제 결국 AI가 AI 챗봇을 말하는 게 결국 아마존 렉스예요. AI 대중화 및 지능화 인프라 구성 및 챗봇 활용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출제된 게 아닐까 유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렉스 같은 경우도 뭐 비슷비슷해요. 렉스하고 람다, 앱싱크, 다이모DB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렉스가 렉스를 통해서 이제 각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챗봇들이 있죠. 챗봇을 만들기 편하게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결국에는 AIS에서 이제 챗봇을 위한 데이터라든지 구글에서 필요한 구글 데이터셋 뭐 이런 것도 제공하고 그 AI 구현 이해 정도에 따라서 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사전 지시 없이 작성하는 부분, 뭐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이런 2가지 부분 합쳐서 하이브리드로 이제 AIS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요즘에 떠오르는 클라우드인 것 같고 뭐 저희가 뭐 아마존에서 많이 좀 들어본 거 있죠. 뭐 S3라든지 람다라든지 EC2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작성해서 좀 아마존 웹 서비스 느낌 그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차별화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KSX, ISIC, IEEE 29119에 대한 이제 문제죠. 테스트 표준이죠. 테스트 설계비, 구현 프로세스, 테스트 설계 기법, 그다음에 25010에서 정의한 테스트 품질 특성과 명세 기반 테스트 설계 기법 간의 매핑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게 되게 많아요.
요런 게 이제 기법도 솔직히 이제 기법 그냥 생각해도 명세 기반 있고 구조 기반, 경험 기반 있으니까 3 개씩 작성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문에서 뭐 제시한 대로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무던하죠. 이제. 왜냐면은 이게 목차도 뭐 채점자마다 다르겠지만 채점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목차를 보고 '아 얘가 어느 정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꼭 항상 목차는 잘 적어 주시고 이게 KS가 붙으니까 TTA하고 과기부하고 같이 이제 테스트 표준을 만든 거예요. 결국 이제 좀 저희가 이제 국내 표 국 국제 표준하고 좀 조금씩 상이해요. 그 테스트 설계 기법에서 쪼금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제 처음에 이런 거는 이제 개요분에 뿌려주면 좋겠죠. 아니면 간글에다가 조금씩 살짝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아 내가 이 부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SI 필요성 아 소프트웨어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가가 되고 있고 테스트 기법이 되게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프로세스도 되게 중요하고 보면은 이게 지문의 답안이 25010 그 속 품질 특성하고 이제 테스트 표준을 어떻게 매핑하는지 요런 부분인데 이게 그냥 딱 보면은 이제 풀기가 좀 난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핑하다가 시간 다 잡아먹죠. 그래서 내 자신이 있다 하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웠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 테스트 표준 구조는 비슷비슷하죠. 저희 예전에 이제 원래는 이제 보프테토키 뭐 이렇게 외우는데 여기는 그냥 한글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파트 1에선 개념과 정의, 파트 2에선 프로세스, 파트 3 문서, 파트 4 테스트 기법, 네, 파트 5 키워드 기반 테스트, 프로세스 심사, 그다음에 리뷰까지 하는 것으로 표준 구조가 완성이 돼 있고 테스트 설계 및 구현 프로세스인데 기능 세트 식별하고 테스트 컨디션 도출, 테스트 커버리지, 테스트 케이스 도출, 테스트 구성, 그다음 테스트 절차 도출 한 뒤에 이게 또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하면서 구체화하는 거죠. 고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고 그림으로 표현해 주고 도식화로 표현하고 세부적인 항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 기법은 이제 KS인데 이제 경험 기반은 뭐 에러 추정만 있다고 하는데 뭐 탐색적 테스트라든지 또는 체크리스트 뭐 이런 부분 많죠. 내가 알고 있는 거 한 4-5 가지씩 표현을 해 주면은 설계 기법은 명세 구조, 경험 기반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010 29119 명세 기반 테스트 맵핑을 한번 이제 자료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능 적합성, 성능 효율성, 보안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이식성, 음, 경직금 분석, 원인 결과, 분류 트리, 조합 시험, 의사결정, 동등, 랜덤, 시나리오, 상태 전이, 신텍스, 뭐 이런 유스 케이스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기능 적합성은 다 해요. 요거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기능이고 나머지는 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된다. 요것도 이제 좀 필요한 것만 좀 몇 개씩 표현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6 번인데 관계 데이터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데이터 무결성 같은 경우는 인가되지 않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성질. 결국 이제 입력, 수정, 삭제가 일어날 때 어 데이터 무결성이 깨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데이터 무결성이죠. 개체 참조는 이제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와 이제 엔티티 중복을 허용을 하지 않고 동일 PK를 가질 수 없으며 이제 널을 허용을 하지 않는 거죠. 널을 허용을 하면은 값이 초기 테이블 값과 나중에 조인을 통해서 값을 가져올 때 널 값은 조회를 못하기 때문에 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무결성이 깨지죠. 네, 그런 부분. 참조 무결성은 이제 외래키가 참조하는 이제 다른 객체의 기본 키에 해당하는 값이 기본 키 값이나 널이어야 한다.
요즘 이제 데이터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고, 옛날보다 똑같죠. 중복 제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요거는 그 대웅제약에 좀 있긴 한데, 그냥 개요 부분에 좀 적어주면 좋지 않을까. 뭐, 다섯 가지 성질, 뭐, 알로코아, 뭐, ALCOA,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인성이나 가독성, 동시성, 음부성, 정확성,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결성이 이제 위배되는 핸데, 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어야 학번이 쪼르르 나오다가 널이 생겨. 그러면은 널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 학생이란 테이블과 뭐 학과라는 테이블로 조인한다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조회가 되지만 널 같은 경우는 따로 조건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은 조회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널 부분에 대한 너를 허용하지 않는 거고, 또한 이 동일한 키 값이 학번이 똑같다고 하면은 나중에 프로덕트 조인이 나타나서 개수가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거죠. 필요 없는 것까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중복 제거와 무결성 제거를 위해서 널은 허용을 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중복 키값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위배된 해인데, 참조 무결성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이 학생 릴레이션에서 이제 1 번부터 5 번까지의 로우가 있는데, 6번 같은 경우는 이게 애초에 이제 학생이 부모 테이블일 거 아니에요. 부모 엔티티, 그다음 수강이 이제 자식 엔티티. 결국에는 이제 수강 엔티티는 학생을 참조를 해야 되는데, A106 같은 경우는 존재를 하지 않는 데 들어와 있죠. 이럴 경우 이제 나중에 이제 입력, 삭제, 수정을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부모 테이블 첫 번째 로우 같은 경우는 강수진이라는 사람을 지웠어. 그러면은 이제 수강 테이블에서도 요 키만 찾아가지고 지우면 되겠죠. 근데 A106 같은 경우는 어 외래키로 참조를 하고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값이니까 이거는 무결성을 위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체 무결성, 이제 참조 무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위반 사례라든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저 같은 경우 이제 무결성 개요 한번 보여주고 개체 무결성의 위반 사례 및 해결 방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3조 무결성도 똑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뭐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의 비교 또는 어 병행 제어를 하기 위한 해결 방안, 뭐 이런 문제까지 인사이트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시스템 응용 기술사 3교시 기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